원피스 1088화의 표지 현재는 넷플릭스와 투모로우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이며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원피스 실사판을 홍보하는 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에는 원작의 루피와 원피스 실사판에서 루피를 연기하는 배우가 함께 등장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며 8월 31일에 넷플릭스에서 원피스 실사판이 공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원피스 실사판이 이스트블루 스토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에 이스트블루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이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1당 역시 이스트블루에 등장한 인물만 그려져 있기에 루피, 조로, 나미, 우솝, 쌍디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의 주요 인물로는 샹크스, 코비, 버기, 캡틴 크로, 버프, 미호크가 그려져 있으며 제프 혹은 돈클리크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그려져 있기에 원피스 실사판은 아론 파크 스토리까지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 거프는 구 해군본부에서 해군 교관과 함께 신입 해군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코비와 헤르메포도 그 수업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만약 노인과 아이가 맹수천지인 숲에 남겨졌고 너는 2명만이 탈 수 있는 선박을 타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고 코비는 제가 보트에서 내리고 2명을 구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노인과 아이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화를 내며 틀렸다 이 바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은 버려도 된다.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분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해군 교관은 당황하며 잠깐 거프 중장 이라고 말하나 거프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가며 너희들은 대체 뭘 구하기 위해 해병이 된 거냐? 사람의 미래잖냐? 그렇다면 노인보다 너희 쪽이 훨씬 미래가 가치가 있다. 아이와 너희 둘이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해군은 미래를 지키는 집단이기에 만약 누군가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래가 더 찬란한 인물을 구하며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교관은 몽둥이로 거프를 폭행하며 2번 다시 그런 강의하지 말아주세요. 목숨은 평등하다고요. 라고 말하며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젊은이들의 미래는 무한하다. 라고 말합니다. 실무의 궤도가 철폐된 이후 야마카지 중장은 세라핌을 이끌고 보아 행콕을 잡기 위하여 아마존 릴리를 급습합니다. 하지만 티치의 난입으로 인하여 행콕을 잡는 데 실패하였고 레일리가 이들의 전쟁을 중지하며 해군은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800명의 해군을 납치하였고 상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야마카지 중장은 별 수 없이 티치에게 800명의 해군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절규하며 살려줘, 해적섬에 끌려가면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마카지 중장은 상층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어. 적은 사왕이다 라고 말하며 상층부의 허가 없이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격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우리들은 전면 전쟁이라도 상관없는데 라고 말하며 해군을 도발하였고 그 순간 코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티치는 로키포트 사건 당시 코비의 도움을 받았기에 영웅 코비잖아 어쩐 일이야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코비는 당신이 데리고 가려는 해병 800명과 군함 한 척 저 한 명으로 그걸 대신할 순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 자기 자신을 꽤나 높게 평가했는군 이라고 말하며 코비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야마카지 중장 역시 코비가 소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코비라면 사왕과 전면 충돌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코비 한 명의 목숨이 해군 800명의 목숨보다는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며 코비를 내어주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코비는 결국 티치의 인질이 되었고 이 때문에 거프가 하치노스 섬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프의 활약 덕에 코비를 구출하며 소드 및 해군들이 하치노스 섬에서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피사로가 섬섬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매우 거대한 손을 만든 이후 곧바로 해군의 군함을 덮치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포를 이용하여 폭격을 갈겼으나 피사로의 손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했고 해군들은 포격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포는 꿈쩍도 안해 무리야 회피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선 내에 있는 자는 가판으로 민간인을 지켜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저런 커다란 손으로 내려치면 몇백 명이나 되는 해병과 민간인의 목숨이 어떡하면 좋지 거프 중장 이라고 말하며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프만큼은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너희들이라면 구할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한순간에 틈을 만드마 라고 말하며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스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작전을 말해줍니다. 거프는 자신이 한 차례 틈을 만들어줄 테니 그 틈을 이용하여 작전을 개시하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코비 너는 저 섬의 괴물의 손을 파괴해라 라고 말했고 코비는 놀라며 제 힘으로 저런건 이라고 말하나 거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프린스 글스에게 글스 소장은 그 파괴의 낙석으로부터 군함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르메포에게 헤르메포 너는 어느 누구도 저 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거프는 코비에게 손을 부수는 임무를 프린스 글스에게는 부서진 손의 파편으로부터 군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헤르메포에게는 작전을 수행하는 코비와 프린스 글스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전장에서 판단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뛰어라! 라고 말하며 작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코비 헤르메포 프린스 글스를 비웃으며 이봐 코비 녀석이 움직였어. 하지만 소용없어. 거프 없이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영웅이라고 해도 풋내기라고 니놈은 전부 물고기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조차 코비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며 파괴라니 폭탄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 코비?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코비가 무기를 소지했을 리가 없었고 코비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는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곧바로 코비를 공격하나 헤르메포는 거프가 자신에게 코비와 프린스 글스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떠올리며 칼을 사용하여 해적들이 날린 포탄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손을 파괴하기 위하여 피사로의 손으로 향합니다. 거프와 아오키지가 한 차례 충돌하게 되며 거프와 아오키지는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 모두 다시 일어나서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아오키지는 전장을 휘젓는 거프를 보며 몸도 성하지 않은데 어디 가십니까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숨을 헐떡이지만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며 경상이다 애송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걱정해주고 있는데 라고 말하나 거프는 미적지근하구나 라고 말하며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아오키지에게 접근한 이후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조차 거프의 속도를 보고 놀랐으며 이를 지켜본 해적들조차 매우 놀라며 거프의 활약을 보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패기를 두른 이후 섬섬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섬과 융화된 피사로를 공격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의 해골이자 변신한 피사로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 해골로 향합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당황하며 거프 왜 이쪽으로 군함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손을 파괴하는 임무는 이미 코비에게 맡겨놓았기에 자신이 굳이 나서서 손을 부술 필요는 없었고 코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사로를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갤럭시 디바이드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하치노스 섬의 해골을 반파시켰고 섬과 융화된 피사로는 충격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거프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사로가 쓰러지며 피사로는 팔을 들어올리게 되었고 거프가 말한 한순간의 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한순간의 틈이 이건가? 팔이 올라갔어. 어떻게 할 거냐 코비? 라고 물었고 코비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피사로는 이 자식 이걸로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거프 완전 빡쳤다고 두고 봐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거프는 코비와 헤르메포의 추억을 회상하였고 거프는 헤르메포에게 야 헤르메포 코비는 숙달이 빠르지만 부상이 많구나 항상 손에 붕대를 감고 라고 말하며 코비가 항상 부상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르메포는 코비 녀석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곤 했지만 이라고 말하며 코비가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강해지기 위하여 매일매일 몰래 투쿤을 하고 있으며 남들의 수백 배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코비의 훈련은 아오키지와 거프의 훈련 방법인 군함백이었고 매일 주먹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군함백을 두들겨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처구니 없구만, 내 특훈을 받은 뒤에 더 한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며 코비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 정도 노력을 한 코비라면 피사로의 손 따위는 충분히 부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코비를 믿고 작전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나 피사로는 야하하하 두고 봐라, 군함이 대패되고 해병이 죽어가는 꼴을 바다로 도망쳐도 아오키지가 올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바리와 쿠자쿠조차 코비를 믿지 못하며 전원 바다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비는 파괴하겠어, 해내지 못하면 모두 죽어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패기를 두른 이후 어니스트 임팩트를 사용하여 피사로의 손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는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계승한 기술로 추정됩니다. 코비가 피사로의 손을 부숴버린 이후 해군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곧바로 점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손의 파편으로부터 해군선을 보호하였고 해군선은 거프의 귀환만을 기다리며 하치노스 섬에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그대로 전군 전진해서 하치노스를 이탈해 나는 어떻게든 된다, 너희들이 무사한 게 최중요 사항이지, 너희들이 해군의 미래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해군들이 하치노스 섬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를 포함한 검은 수염의 적단이 거프를 둘러싸며 거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아오키지가 거프의 복부를 관통시킴과 동시에 거프를 얼려버리며 거프를 완전 제압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죽음의 앞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으며 웃음을 보이며 해군의 미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고 전 스승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게 된 아오키지는 슬픔과 공허함이 공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해군의 젊은 영웅 코비 무사귀환, 하지만 해군 영웅 거프는 해적섬에서 행방불명이라는 기사가 뜨며 거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거프가 살아있다면 티치가 거프를 이용하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죽었더라면 이 죽음으로 인하여 코비와 루피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검은 수염의 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전투의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비 귀환과 거프 행방불명을 제외하고도 세상을 뒤흔들 특종 하나가 더 실렸고 그 특종은 사왕 밀짚모자 루피가 에그헤드를 마치 요새처럼 점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군들이 에그헤드로 향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에 해군들이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원피스 1089화부터는 에그헤드를 중점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와 세턴 키자루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